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채널 용량의 분석이라는 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정보를 정량화하는 것도 배웠고,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채널이라는 게 뭔지도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어떤 채널이 딱 주어졌을 때, 그 채널의 이제 용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일단, 우리가 통신 시스템의 설계 목표가 뭔가요? 왜곡 없이 정보를 전달을 잘 하는 거죠, 최대한. 그래서 이제 정보가 왜곡된다고 하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정보를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한테 내가 보낸 그대로를 받는 사람도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건데, 실제로 우리가 정보 채널 이런 거를 보니까 이제 채널의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정보가 막 왜곡돼서 전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지금 강의 내용에서는 이거를 다 이제 확률 모델링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 확률로 에러가 나고 에러가 안 나고 그런 거를 확률 모델링을 통해서 간편하게 표현을 했지만은, 어쨌든 실제 통신 시스템이든 뭐가 됐든 실제 정보 전달 시스템에서 그렇게 정보가 왜곡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통신 시스템의 설계 목표는 이 왜곡 없는 정보의 전달이다. 왜곡 없는 정보의 전달이라는 거는 이거랑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상호 정보량의 최대화다. 상호 정보량의 최대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내는 정보량이 이만큼인데, 여기까지 보내는 놈 중에 그대로 잘 전달된 놈은 이만큼이니까, 상호 정보량만큼이니까 이거를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인즉슨 제가 이렇게 양쪽 화살표로 썼죠. 상호 정보량을 최대화한다는 거는 이 평균 역방향 모호도 또는 평균 순방향 모호도를 최소화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보냈는데 이만큼이 빠져나가잖아. 이 통신하는 입장에서 보면. 통신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를 최소화시키는 게 이거를 최대화시키는 거랑 똑같죠. 수신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최소화시켜야지 내가 받는 놈 중에 요게 없어지고 이게 최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왜곡 없는 정보의 전달이라는 거는 상호 정보량을 최대화하고 싶다라는 말이고, 상호 정보량을 최대화하고 싶다라는 말은 이 평균 역방향 모호도 또는 평균 순방향 모호도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가 되고, 그런 이제 통신 시스템의 목표 하에서 우리가 채널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채널이 딱 주어졌을 때 그 채널을 통해서 얻어지는 상호 정보량의 상한 값이다. 어퍼 바운드 혹은 맥시멈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채널 용량의 정의는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C라는 표기법으로 씁니다. capacity니까 C를 쓰는 거고 대문자로 써요. 채널 용량 C는 이 상호 정보량의 최대값이다. 상호 정보량의 상한이니까 이 IXY의 맥시멈이다. 그리고 그 말인즉슨 이 상호 정보량이라는 거는 이거거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맥스를 계속 유지하고 이 상호 정보량만 이런 표기법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채널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예시로 이진 대칭 채널의 경우에는 그 에러 확률, 오류 확률이 주어졌을 때라는 거죠. 왜냐면 이진 대칭 채널은 우리가 예전에 봤지만은 그 에러 확률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완전히 딱 정해지는 거잖아요. 이 대칭이니까. 그래서 채널이 주어졌을 때 이 채널 용량 맥스 상호 정보량의 최대값 또는 맥스 이거 또는 맥스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거는 P는 주어진 거라서 못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채널 용량은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이 X나 Y의 확률 분포에 의해서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냥 X에 의해서 달라진다라고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Y라는 놈은 이 X의 분포가 이 P2에 의해서 정해지는 놈이니까. 그리고 또 얘기할 게 이 채널 용량의 단위는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비츠 퍼 심볼, 심볼당 비트 수라고 쓰고요. 그래서 심볼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이게 사실 확률 변수, 우리가 계속 하는 얘기 컨텍스트에서는 확률 변수의 실현값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고 싶은 확률 변수가 하나 있으면은 이거의 결과를 한번 전달할 때 한 심볼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물리적인 얘기인데 1초에 2심볼씩만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스몰 c 비트 퍼 심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1초에 2심볼씩 전송이 가능하니까 20 비트 퍼 세크 1초당 2c씩 20비트씩 보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또 역으로 이거라는 거는 또 이거라는 말인 거고요. 그래서 이 BPS 우리가 BPS라는 단위를 그냥 살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접했겠죠. 뭐 인터넷 회선 속도, 뭐 통신 다운로드 속도, 업로드 속도 이런 얘기할 때 BPS라는 단위 많이 쓰잖아요. 그 BPS가 비트 퍼 세크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뭐 BPS. 근데 이렇게 워낙 요새는 그 인터넷 회선이나 아니면은 이 이동통신, 무선통신도 그 통신 성능이 좋으니까 뭐 이런 단위로 잘 안 쓰고 여기에 뭐 메가 bps, 기가 bps 이렇게 많이 쓰죠. 어찌됐든. 그래서 채널 용량의 정의는 이런 거고 단위는 이런 거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산 무기역 채널의 용량 분석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산 무기역 채널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이 BSC죠. 이진 대칭 채널. 그래서 이렇게 채널이 주어졌다고 치고 보세요. 이 X라는 확률 변수가 하나 있는데 얘가 뭐 이런 확률로 1이 되거나 이런 확률로 0이 되거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진 대칭 채널이니까 P2에 의해서 이게 다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제 받는 쪽에서는 내가 받은 놈이 1인지 0인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상호 정보량을 이 IXY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 수신한 정보량 빼기 이 순방향 평균 순방향 모호도 또는 뭐 기대 순방향 모호도죠. 이때 우리가 순방향 모호도가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대 순방향 모호도고 기대 순방향 모호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각각의 x 값에 대한 그냥 순방향 모호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얘는 사실 얘가 이걸로 정해져 있으면은 그때 이 y에 대한 모호도는 이 확률과 이 확률을 가지고 그 엔트로피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채널이 대칭 채널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기 때문에 이 x가 1이 됐다는 조건이든 0이 됐다는 조건이든 간에 그 순방향 모호도는 똑같아요, 사실. 똑같고 그거는 이걸로 똑같다. 우리 이진 엔트로피 함수 요걸로 똑같고, 그리고 기대 순방향 모호도는 이거랑 이거를 평균 낸 거 또는 기대값 취한 거니까 똑같은 값에 대해서 어떻게 똑같은 값 두 개에 대해서 두 개가 됐든 몇 개가 됐든 똑같은 값에 대해서 이 기대값을 취하면은 그냥 똑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거다. 이런 이진 대칭 채널의 기대 순방향 모호도는 결국 그 에러 확률을 오류 확률을 인자로 갖는 이진 엔트로피 함수 값이다. 여기 이렇게 써놨네요. 그렇지. 기대 순방향 모호도는 P2를 인자로 갖는 함수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 정보량을 최대화하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지금 계속 알고 싶은 게 채널 용량인 거고, 채널 용량이라는 거는 상호 정보량의 맥시멈 값, 최대값 또는 상한값이기 때문에 이걸 최대화하려면 우리가 BSC가 주어지면, 이런 채널이 하나 주어지면은 얘는 상수가 되죠. 그렇죠? P2를 넣으면은 이게 하나의 값으로, 상수값으로 딱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채널 용량 C를 이 정의대로 이렇게 쭉 쓰면은 이거고, 그거는 이거고, 그거는 이거죠. 우리가 이게 이거라는 걸 아니까 여기다 넣으면은 이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는 상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 맥시멈 함수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얘 혼자 나오고, 맥시멈 함수 안에는 이것만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즉, 우리는 이거 상수니까 이거의 최대값, 이 값을 알면 되는 거야. 이 hy, 수신한 정보량의 수신 엔트로피의 최대값. 근데 우리가 이 y라는 변수는 이진 확률 변수잖아요. 이진 확률 변수일 때 그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의 엔트로피의 최대값은 언제 달성된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언제 달성되냐고 했냐면 이때 달성이 돼요. 이때 모든 사건의 발생 확률이 동일할 때, 즉 그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일 때 최대값을 갖고, 그리고 이진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려면은 확률이 0. 하나가 발생할 확률이 0.5일 때인 거죠. 0.5일 때 이게 1.0으로 0이라는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1.0. 그래서 hy의 최대값이 이 이진 엔트로피 함수에 0.5를 넣은 1비트다. 그래서 이게 1비트입니다. 그리고 네,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고, 즉 결론을 내자면은 오류 확률이 P2인 BSC의 채널 용량은 P2에 의한 함수다. 함수라서 이런 식으로 쓴 거고, 그거는 1 빼기 HB의 P2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 대칭 채널을 우리가 P2만 딱 주어지면은 바로 이 채널 용량을 구할 수 있는 어떤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어떤 공식을 하나 유도를 했으니까 그 공식을 가지고 좀 추가적인 분석이나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P2가 변할 때 에러 확률이 P2가 이거 확률이니까 뭐 0에서 1까지 변할 수 있겠죠. P2가 0에서 1까지 변할 때 이 이진 대칭 채널의 용량이 어떻게 변할까? 그거를 한번 좀 알아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함수의 값에 대한 두 가지 함수의 값을 제가 이 파이썬을 가지고 좀 플로팅을 해봤어요. 요거는 뭐지? 이진 엔트로피 함수의 P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거를 P만 써놓고 2를 안 썼네. 그런 거고, 이거는 우리가 구한 그 BSC의 채널 용량 공식. 그거를 제가 이렇게 파이썬을 가지고 플로팅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코드를 짜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와서 보면은 이 하단 곡선이 HBP이고 주황색 곡선이 채널 용량입니다. X축에 P2가 0부터 1까지 있는 거고, Y축은 이 함수랑 이 함수 값이고. 그래서 보면은 이 HBP는 이진 엔트로피 함수니까, 이진 엔트로피 함수는 0.5에서 최대화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 뭐 양쪽으로 이렇게 대칭형이죠. 이거는 뭐 1 빼기 요거니까 이것도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은 형태의 대칭이 되겠죠. 이거를 좀 해석해 보자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보 전송 시스템의 성능을 어떻게 판단 내릴 수 있을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에러 확률이 0일 때 정보 전송 시스템의 성능이 우리가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에러 확률이 0이면은 에러가 하나도 안 난다는 거니까 뭐 좋은 거겠죠? 에러가 하나도 안 나니까. 그러면은 이 에러 확률이 1이면은 보낼 때마다 계속 무조건 에러가 난다는 거잖아요. 100% 확률로. 그러면은 이런 정보 전송 시스템은 나쁜 이제 정보 전송 시스템일 것 같죠? 나쁜 통신 채널일 것 같고. 음. 근데 그냥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그런 생각 싹 다 빼놓고 이 그래프만 보면은 이 C가 통신 채널의 용량이 이 에러 확률이 0일 때도, 그러니까 에러가 하나도 안 날 때도 1이고, 이쪽에 그래프가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값인 거고, 그리고 뭐라 그랬지? 에러 확률이 1일 때, 그러니까 무조건 보낼 때마다 에러가 무조건 날 때도 최대값인 거예요. 똑같이 최대값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수신 측에서 보내는 놈이 보내는 정보가 무조건적으로 에러가 난다. 라는 거는 받는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게 보낼 수 있는 가짓수가 두 종류뿐이니까 두 종류뿐이고 얘가 보내는 거는 무조건 에러가 라는 정보를 이 수신 측에서 갖고 있으면은 얘가 보낸 걸 내가 0으로 받았으면은 난 무조건 뒤집으면은
올바로 해석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가 0 보냈음, 내가 받은 게 0이네. 그러면은 1로 뒤집고, 얘가 보낸 게 1이네. 그러면 나는 0으로 뒤집고. 이러면은 이 받는 쪽에서 무조건 옳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러 확률이 1이더라, 에러 확률이 1이라고 하더라도 이 통신 채널의 성능은 아주 좋다는 거예요. 이런 이진 대칭 채널에 한해서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에러 확률이 0일 때랑 1일 때는 똑같이 아주 좋다. 제일 안 좋은 거는 이, 이 용량 곡선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제일 안 좋은 게 이때죠. 0.5일 때. 이때는 그 뭘 받든지 간에 이건 반반의 확률로 그 옳게 왔거나 아니면은 틀리게 왔거나 이렇게 반반 확률이니까 이거는 얘가 받는 쪽에서 뭐 이렇게 판단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 엔트로피가 최대화가 되고 이 채널 용량은 최소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보 전송 시스템의 성능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2, 3 무기역 채널 중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하나 소개한 게 이제 균일 채널이었죠. 유니폼 채널이라는 거. 유니폼 채널은 어떤 거였냐? 이 각 행을 채널 행렬의 각 행을 구성하는 이 원소들이 동일한 거죠. 여기 1 하나, 2 두 개, 11 하나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입력 신호에 상관없이 그 입력 값으로 뭘 넣든지 간에 이 x가 뭐가 되든지 간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네 가지를 줄 수가 있으니까 이게 x가 1이든 x2든 x3이든 x4든지 간에 순방향 모호도가 다 똑같아요. 그게 이 균일 채널의 특성이에요. 다 똑같고 똑같은 놈의 평균을 구하면 똑같죠. 그거를 우리가 약간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순방향 모호도 H 이거는 기대 순방향 모호도나 아무튼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기대 순방향 모호도를 구하든 이거를 구하든지 간에 똑같아. 그래서 예시로 i가 1일 때 x 1일 때 그러면은 이 벡터 하나만 딱 가져오면은 그걸 우리가 p라고 가져오고 그때 이 그때 순방향 모호도를 하나 구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바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p가 행렬이 이렇게 벡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 p의 트랜스포즈 취한 놈에다가 로그 2 더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b, c, d 이렇게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거기 마이너스 붙이니까 이렇게 붙이고 여기에다가 로그 2의 a, 로그 2의 b, 로그 2의 c, 로그 2의 d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곱하면은 뭐가 돼요?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그렇게 해서 이 기대 엔트로피 이게 나오거든요. 기대 엔트로피가 아니라 조건부 엔트로피가 나오거든요. 그 값 이거를 요걸 가지고 하면은 이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1.3716 제가 여기 파이썬 코드를 짧게 짜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거의 채널 용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은 우리 채널 용량 뭐라고 했죠? 채널 용량 C는 맥시멈 이거랑 이거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맥시멈 이거 또는 이거잖아요. 그거를 균일 채널에 대해서도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하면은 hy 빼기 hy 바 x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hy 바 x 이거 순방향 모드, 기대 순방향 모드는 1.3716이라고 구했고, 우리가 이 y라는 변수에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x, h, y 이것만 구하면은 되는데 이게 2라는 거예요. 2. 이게 왜 2냐면은 이 y라는 변수는 네 가지 값만 가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4개인 확률 변수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하틀리의 정보량을 쓰면은 그냥 이거죠. hy는 로그 2의 경우의 수 4. 그래서 이 y가 라는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이 엔트로피의 최대값은 2인 거예요. 2. 그래서 2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거 빼기 이거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 우리가 이 채널 용량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비츠 퍼 심볼이라고 했으니까 0.6284 비츠 퍼 심볼 이렇게 생긴 그 균일 채널의 용량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산 무기역 채널의 용량 분석이었어. 그러니까 이산적이고 보낼 정보가 이산적이고, 그리고 그 정보 수신 측에서 정보를 판단할 때 무기역, 기억이 없이 판단을 하고 내가 받은 것만 딱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런 약간 특수한 경우에 용량 분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현실의 경우는 사실 이렇진 않겠죠. 이거는 굉장히 어떤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서 많은 가정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채널에 대해서는 용량 분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 다음 영상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